오늘 기조연설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재봉입니다. 오늘 연결성 그리고 개발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류에게 있어서 이 연결성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성이 정말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으로 인해 연결성의 개념까지 다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 연결성은 강력한 우리 사회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과거 오프라인 중심의 사회와는 역할이나 작동 방식이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문명 시대의 연결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디지털 문명 시대로 전환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스마트폰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폰을 든 인류는 바로 이 작은 폰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디지털 문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IT의 발전을 이끌고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고 있는 세계 5대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은 이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면서 기존의 인류 사회에 존재했던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대륙으로 모두 이전시켰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아마존의 쇼핑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류가 그냥 상상하고 있는 새로운 공간에 만들어진 곳이죠. 우리는 방문할 수 없지만 이미 인류는 이것을 통해 일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넷플릭스라든가 우버,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인류의 일상에 이 디지털 플랫폼 없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죠. 이 디지털 서비스들은 새로운 연결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곳에서나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SNS 활동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새로운 대륙 속에서 새로운 연결성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지식을 흡수하거나 서로 지식을 교환하거나 또 많은 새로운 것들을 융합해서 창조하는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디지털 공간에 형성된 새로운 서비스들은 인류의 보편적 표준 서비스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이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연결의 체계, 새로운 사회의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요즘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해서 중앙 집권 체계이던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강력한 팬덤을 가진 커뮤니티가 많은 사회로부터 연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또 절대적인 권력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정말 이 사회의 구성 요소 그리고 연결성의 문제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디지털 문명은 이제 기존 산업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생태계를 구축 중입니다. 소비자의 팬덤을 중심으로 여러 산업계가 연결되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각 국가 간 또 각 커뮤니티 간 연결성은 기존에 있던 어떤 연결성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웹툰 플랫폼은 거대한 아시아의 팬덤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라마의 각본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가 정말 좋아하게 된 여러 드라마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었죠. 그리고 올해는 놀랍게도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같은 이런 넷플릭스의 드라마들이 전 세계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컨텐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과거 자본이 지배하던 이 컨텐츠 시장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거대한 연결성과 팬덤을 통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어떤 컨텐츠나 어떤 문화도 강력한 팬덤을 통해 권력을 형성할 수 있고 강력한 연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문명에서는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협력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 단체 간의 연계보다 국민들 간의 직접적인 연결성 그리고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이 오히려 국제 관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을 보이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서로 향후 상호 발전을 위한 국가 간 연계 협력 전략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표준에 맞는 다양한 연결성을 확보하고 그것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며 플랫폼에 있어서도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토종 서비스들이 글로벌 강자들과 경쟁하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 산업 발전에 탄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 국가 간의 위기에 얼마나 중요한 인프라인지를 잘 보여줬죠. 온라인 소비가 이 코로나 시대의 생필품을 제대로 보급하면서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했던 사재기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사회적 불안감도 훨씬 낮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과 그 인프라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의 육성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디지털 대륙에서의 팬덤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대륙에서의 새로운 룰에 따르면 소비자 팬덤이 자본의 권력을 이양받아 권력의 탈중앙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MZ세대를 대상으로 상당한 문화적 팬덤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BTS입니다. BTS를 키운 것은 자본이나 방송 권력이 아니라 아미라는 팬덤이었습니다. 이런 BTS의 그 혁명적 변화를 보면 우리 사회가 이 팬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팬덤 문화는 음악뿐 아니라 컨텐츠 산업, 식품, 제조업 분야 등에서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지털 신대륙에서 이 팬덤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간의 자발적 연결성은 자본에 지배되기보다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배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각 국가별로 이 연결성을 확보하고 팬덤을 키워서 새로운 시장의 생태계,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한 K 컨텐츠 팬덤은 컨텐츠만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전 산업 분야에서 큰 위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컨텐츠 팬덤을 바탕으로 전 세계 연결성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협력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앞으로 남겨진 또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결성의 시대는 개발도상국의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선진국들이 강력한 레거시를 통해 지배하던 세계 시장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변수가 탄생한 것은 지금 개발도상국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유선 고속 인터넷 통신 설비와 같은 고가의 인프라는 참 설치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스마트폰 기반의 무선 인터넷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이미 개발도상국 어디에나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에 필요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의 대전환에 어느 국가나 위기와 기회를 맞게 되죠. 대한민국은 1차 산업혁명 이후 기계 문명으로의 대전환 때 그 대전환에 탑승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멸망하고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표준 문명을 따라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류의 보편적 문화가 전부 다 바뀌는 이런 거대한 문명의 대전환 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이 디지털 문명에 맞춰 잘 디자인하고 각 국가 간 협력 체계도 다시 재정립을 해서 함께 성장하는 좋은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문명이 표준으로 자리 잡는 시대인 만큼 신산업 육성에 있어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통신의 인프라 그리고 각종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앞으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여기에 접목해서 더 빠르게 이 디지털 문명의 전환에 탑승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일은 이 문명의 대전환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교육의 시스템 또 지식의 연결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을 과거 학교에서 주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대륙으로부터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체계로 대전환을 하고 이것을 통해 디지털 신대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을 육성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은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세계 10대 기업 중 5개 기업이 이미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는 인류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고 그걸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 갑니다. 디지털 문명도 지금 낯설은 판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에 엄청난 자본과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사회 문제를 우리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받은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빈부 격차가 더욱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노력 그리고 이것을 줄이기 위한 사회 공동적 노력이 더욱더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디지털 문명으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